투자하기 딱 좋은 곳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핫플레이스 시간이고요. 주식명가 MTNW 김성준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새로운 달을 맞이해서 새롭게 스튜디오를 꾸며봤는데 투자자분들에게도 더 큰 수익을 안겨주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략하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살펴본다면 미국과 중국이 처음으로 협상이 종료가 됐죠.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 베센트 장관이 꽤 진전된 협상의 결과가 나왔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5월달 우리 시장은 외국인이 어느 정도 순매수를 유지를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양시장의 외국인 기관이 양매수를 나타내면서 우선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는 점 체킹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 안에서 위원님께서 골라주신 섹터를 찾아서 떠나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섹터로는 바로 신재생, 그림이 딱 봐도 풍력과 관련한 쪽인 것 같은데 신재생을 에너지와 함께도 저희가 섞어서 본다면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첫 10% 돌파했다라고 하는데 원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본다면 트럼프의 행정부가 2025년까지 4배가량 늘리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재생 에너지 원전 쪽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원전뿐만 아니라 풍력, 태양광 모두 다 지금 오늘 강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태양광과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종목입니다만은 실적 개선이 돋보이는 모습 보여주면서 최근 들어서 꾸준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정책적인 수혜까지 맞물리면서 그런 기대감까지 해서 중소형 그런 업체들까지 동반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원전 같은 경우에도 역시 AI 시대에서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또 발전 분야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SMR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 전력 부족을 탈피하기 위한 노력들을 각국에서 모두 다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향후 정책적으로 SMR 관련된 부분들도 또 이제 계속해서 보강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체코 원전 관련된 다소간의 노이즈가 있었고 그런 것들은 사실 1년 이상 장기화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점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최근 들어서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해서 꾸준한 그런 관심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그런 기대감에 그런 노이즈 불과 오히려 신고가가 나올 정도로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관심이 많이 좀 그래도 투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충분히 더 추가적인 그런 관심들이 좀 필요한 섹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 시대 중심 그리고 SMR 관련한 원전을 첫 번째 섹터로 꼽아주셨고요. 두 번째 섹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으로는 그림이 떴습니다. 이 그림이 뭔가 하면 내수 소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중국의 내수 소비 기대감도 있고 저희가 내수 소비 이전에 먼저 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현장의 그림 같은 섹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건설의 경우에는 미 국무장관이 사흘 일정으로 튀르키예를 방문하게 되면서 종전에 대한 협상을 논의할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계속해서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 있는데 실적 정책 훈풍에 관심이 쑥 늘어나고 있다라는 글을 적어주셨습니다. 건설주들 반등 다시 한번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건설 섹터는 한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섹터기도 했고요. 특히 지방 건설사를 중심으로 최근에도 계속해서 법정 관리 등의 부도 위험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도급 순위가 이제 30위권 밖에 있는 회사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들을 좀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반대로 이제 살아있는 대형 업체들, 도급 순위가 30위권 이내에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의 치킨 게임이 어느 정도 조금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대형사 중심으로 나름의 이제 실적을 어느 정도 좀 안정화시키고 있는 그런 자구 노력들도 나타나면서 오히려 오늘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의 그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최근에는 꾸준한 상승세를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런 대형주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쪽도 하나의 충분한 좀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동안에 장기간의 소외가 지속이 되어 왔었지만 최근에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 들어서만 대략 2%대 아파트 가격도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다 정책적 관련해서 이 건설 쪽에서 수혜도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까지 더할 수 있는 섹터로서 건설주들도 조금 이제 다시 한번 관심을 좀 계속해서 좀 가져와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대형주를 위주로 해서 눈여겨보시는 분들이라면 건설주를 봐도 괜찮겠다 언급해 주셨고요. 마지막 섹터로는 이번에 내수 소비 관련한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바구니 카츠가 담겨 있는데 중국의 내수 소비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국내 소비주들도 덩달아서 들썩이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차이나머니 좀 기대해 봐도 괜찮은 건지 회복에 대한 본격화 실적에도 반영이 될까요? 예,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 아까 건설과 마찬가지로 한동안 장기간 소외가 되어 왔었지만 사실 그래도 올해 들어서 꾸준하게 저점을 높여왔었던 섹터도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내수 관련주들이 다 올라온 건 아니고요. 일부 특히나 역시 마찬가지로 이 대형사들 중심의 이런 회복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증권사들의 목표가 상향 리포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그런 종목군들이 대부분 이쪽에 몰려 있습니다. 바로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이 이제 그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실적이 나름의 좀 선방하는 모습이 있었고 특히나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지난주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의 합병 소식까지 좀 하면서 이제 더욱더 좀 강한 모습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마찬가지로 좀 어려운 환경은 지속돼 왔었으나 이제 향후에 이런 정책적인 수혜, 특히나 이런 대선 이후에 다시 한번의 소비 진작에 대한 기대감들까지 더해지면서 이제는 실적이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우상향할 수 있을 그런 또 기대감까지 지금 몰리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물론 앞서 이제 일부의 편의점이라든지 실적이 안 좋은 섹터들은 여전히 소외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쪽 안에서도 차별화가 되고 있다는 점들은 주목하시면서 오히려 좀 크게 좀 부각되고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만 북한에서 한번 관심을 좀 더 가져보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내수 소비 안에서 위원님께서 공략주를 골라주셨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로는 바로 현대백화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번에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주주 환원책에 대한 기대감에 오늘장에서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진입해도 괜찮다고 보실까요? 예, 사실 오늘 마찬가지 52주 신고가를 갱신하게 했었는데요. 현재가 기준으로 본다면 PER이 한 6배 한 중반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밸류에이션적으로는 부담 없는 가격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1,125억이 나왔습니다. 컨센서스를 대략 한 15.3% 정도 상회하는 그런 영업이익이 좀 나온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나 백화점 쪽은 그렇게 크게 개선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자회사 지누스라든지 다른 쪽에서 좀 더 올라오면서 좋은 실적은 나왔었는데 백화점 단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수 부양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 거기에 따른 또 이제 소비 심리 또 최근에 개선되는 흐름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로서는 하방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좀 낮지 않나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또 이제 그 현대홈쇼핑 지금 지분 매각을 통해서 대략 한 400억 정도의 현금 중에서 절반가량을 자사주 매입 등의 적극적인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들 또 중간 배당까지도 더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계속해서 회사 쪽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 만큼 충분히 좀 하방 경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는 9%가량 오름세 나타내면서 67,1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 가격 전략 어떻게 챙겨볼까요? 예, 사실 일봉상으로는 거의 최고가, 올해 들어서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그렇게 아직까지는 좀 더 상승의 여력은 남아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일단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월봉상 75,000원을 일단 제가 단기 목표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 가격은 6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로는 현대백화점 꼽아주셨고요. 간략하게 종목 점검으로 넘어가 본다면 유바이로직스는 공공 백신 공급과 관련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늘은 하루 쉬어가는데 추가 전략 궁금하고요. 또 산일전기의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 양매수에 오늘장 6만 원 넘어서기도 했거든요. 두 종목에 대한 전략은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아직 1분기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바이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번에 수출입 데이터가 오늘 이제 나오는 날인데요. 지난 1분기 수출입 데이터가 역사상 가장 분기상 최대의 데이터, 수출입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사실 1분기는 계절적 비수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3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던 그때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충분히 한번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제가 실적 관련주로 말씀을 드렸고 17,000원 목표가를 계속해서 한번 유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종목으로는 산일전기.
예, 산일전기도 앞서 우리 신재생 에너지를 점검을 해봤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전력 설비, 변압기 쪽도 오늘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마찬가지로 뭐 최근 들어서 다소 간에 완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의 이제 AI의 붐, 거기에 따른 전력 데이터, 전력난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특히 뭐 역시 실적 측면에서는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지만 주가는 상대적으로 눌려 있었던 부분들이 최근에서야 비로소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한 차례 목표가를 상향을 했습니다만은 뭐 계속해서 저는 상향된 목표가대로 조금 더 한번 좀 우상향하는 그림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쪽이 바로 변압기 쪽이고 그런 쪽에서 계속해서 한번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더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2시 반에는 무료 공개 방송까지 준비해 주셨으니까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준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터닝포인트 11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